내란 사태 비선기획자 노상원 씨가 한 예비역 장성 모임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은 4년 전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이들의 유튜브 방송에 김용현 전 장관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들은 국회뿐 아니라 선관위에도 들이닥쳤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한 예비역 장성 모임에 참여해 부정선거 관련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대 수장은 2019년 1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출범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국민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최단 시간 내에 철저히 검증하고 지난 3월엔 일부 회원들이 중앙선관위 선거개혁 촉구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방장관이 전략위원으로 활동했고 일각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단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대수장 채널에 출연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강훈 집회나 또는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나갔던 그런 단체로. 다만 대수장 측은 노 전 사령관 등과 관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수장 관계자는 JTBC에 노 전 사령관은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회원은 아니고 김 전 장관 역시 회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지난 9월 대수장 사무실에서 열린 부정선거 관련 좌담회에 갑자기 나타났다며 그 사실 역시 최근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언론 보도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온통 무속 주술로 그냥 완전히 그 가는데 본질이 아닌 것. 예, 그 부분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예? 노상원은 육사 수석한 사람입니다. 수석 입학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직에 1차 진급을 했고 그 이 사람 직위만 봐도 청와대 경호처, 그다음에 저 육군 총장실, 승승장구했죠. 정보 예. 학교장, 정보 사령관. 이런 자력 가진 군인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해서 불명예 제대했다 그러지만 네. 공교롭게도 뭐 사과 끼고 뭐 무속이 낀 것처럼 하지만은 제가 보는 노상원은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이 사람 절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기질적인, 우연적인 또는 무속과 같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네. 이런 요인을 갖다가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는 것도 오히려 이 사람 의도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내 생각들이 좀 들어. 절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고 아기보살이 어떻고 안산보살이 어떻고 뭐 뱀 먹인 닭이 어떻고 기사거리는 좋지. 기사거리는.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예.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설령 예. 그런 요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내가 보는 노상원은 그게 아니에요. 상당한 엘리트고. 그리고 육사 41기에 그래도 꽤 선두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꿰뚫어 보는 눈이 있고 자기 자력과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그 위험한 대목은 무속보다는 군에 한이 맺혀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내가 꺾인 거라고. 네. 다시 돌아가는 그 꿈을 꾸고 왔던 거예요. 맞아요. 무속도 그런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 갈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네. 이거 잘 되면. 그리고 청와대로 이번에 간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불법 사설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겁니다. 그게 수사 이단입니다. 수사 이단. 네. 이거는 정보상. 절대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조직이고 더럽고 은밀하고 그러면서 그 불법적인 이런 일을 전담하는 게 정규 조직보다는 비정규. 그럼 비정규 조직 사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이건 국내- 범죄 단체 범죄예요, 결성이죠. 범죄예요. 범죄 단체 결성의 죄를 그렇죠. 우선 물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기질들이 그 군으로 끊임없이 그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김용현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네, 네, 네. 김용현도 군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성장군 진급이 안 돼가지고 아. 그때 국방장관 한민구를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쌍욕으로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용현이. 예, 이거 육사 7년 선배한테.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 김용군이라는 또 저 불명예 제대자가 또 껴 있습니다. 예비역 대령이. 불명예. 그러니까 이 맞네. 사람들은 네. 일종의 어떤 그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 때 네. 이승만이 형무소 죄수들 풀어가지고 미군 공격한 게 금정산 사건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야당 의원 50명 체포하고. 네. 그게 부산 정치 파동인데 제가 보기엔 비슷해 스토리가. 이런 불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은밀하게 그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하고 저기 그 합작으로 해서 네. 범죄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가 제가 보기에는 그 무인기보다는 일종의 사보타지에 가깝다고요. 사보타지. 그게 뭐 예컨대 어떤 사회 혼란을 조성할 수 네. 있는 분란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게 이제 그 블랙 요원들이 이제 그 저기 지령을 받아서 하는 어떤 소요 사태를 만들거나 네. 또는 소요 사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이런 류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체포, 그 다음에 납치까지는 또 저기 다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블랙 요원들로 소요를 일으키고 그걸 명분으로 비상계엄하고. 아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좀 그 개연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암살입니다. 암살. 주요 요인에 대한 암살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협박을 받은 본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특수한 작전을 하는 범죄 단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장관이 그거를 밀어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네. 너무 멀쩡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네. 주술이나 무속이 아니에요. 네. 그 미쳐서 한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하에 자기는 이렇게 했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네. 다시 권부에 진입하는 목표도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망상이라 그러지만은 프로 중에 프로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대통령과 함께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그 부정선거라는 네. 거잖아요.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근데 이들의 이념적 학교가 된 이념적으로 소스가 된 곳이 이른바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대수장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김용현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은 2부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네. 여론전을 했는지. 큰 뉴스는 아니지만 계속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 대수장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수장에서 유튜브를 운영을 했는데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유튜브 장군의 소리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다. 채널 이름이 장군의 소리예요. 장군의 소리입니다. 네. 장군의 소리에서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수장 멤버로 신원식 그 전 국방장관 지금 뭐 이분이 안보. 뭐죠? 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이 사람들이 대수장 채널에 출연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노상원도 이제 여기 회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수장 측에서 밝혔어요. 노상원이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회원은 아니다. 사람들 회원은 아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그냥 한 것 같다 정도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 담론을 계속 발전시켜온 세력들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아니, 참나 이게 대수장이 네. 원래는 저기 이런 조직이 사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성들은 제양군인회와 성우회라는 성우회죠, 네. 성우회. 조직이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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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서 대부분의 장성들 의견을 결집하는 플랫폼 역할을 잘 해왔어요. 네. 근데 대수장이 돌연 생긴 거는 성우회가 정치 성향이 너무 나약하고 거기에다가 저기 정치적인 어떤 투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게 대수장이에요. 언제쯤 만들어진 거예요? 2019년에. 19년. 예. 9.19 남북 군사 그 합의 있고 나서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대수장 출신들이 주로 대수장이 태극기 부대하고 집회에 나가고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하.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붕짜자 신원식 붕짜자. 지금 네네. 안보실장이 네. 거기서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아.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하고 네. 대수장에서 지난 3, 4년간 부정선거 그걸 끊임없이 유포해 왔던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자금줄도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안 나와요. 그거 나중에 언제 말씀? 그러니까 예고를 하세요. 여기에는 네.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세력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그 고문급의 50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도, 이종구, 네. 정호용, 그 12.12 주모자들이 여기에 네, 일단은 이름들이, 저 고문급으로 들어와서 어. 지도자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50을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뒤집기도 다 해. 그리고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네.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자금줄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체계에 경호처장하던 김영현과 장관할 때 김영현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최근에 활동 중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그 최해병 수사 은폐 네. 또 외압 시비가 있을 때 네. 박정훈 대령 규탄 성명을 낸 데가 여기입니다. 대수장? 예. 아, 대수장이고 그때 국방부 주문을 받아서 한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의 전위 조직이요. 자금줄이 국방부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산하기관이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용연파들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저 뭐 군인공제 같은데 사업하는 부서들에. 예, 그리고 거기에 동기생들 이렇게 심어놓고 그 다음에 대수장이 외곽에선 움직이고 해서 안에서는 돈 만드는 세력, 밖에서는 정치 투쟁을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네. 예. 아, 알겠습니다. 이 대수장에 대한 학습은 저희가 뭐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확실히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이런 부분은 또 전문입니다.